위탁 판매 끝났다. 레드오션이라 돈 못 번다. 아직도 이런 헛소리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위탁 판매 시작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오늘은 왜 2026년에도 위탁 판매가 여전히 사기급 비즈니스 모델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위탁 판매란 무엇이고 어떤 구조로 돈을 벌 수 있는지까지 초보자 관점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위탁 판매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이 영상보다 더 이해 잘 되는 영상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러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느냐, 저는 9년 동안 위탁 판매만 해온 사람이고 누적 매출이 4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상품 가공하고 등록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어디 영상에서 본 내용이 아니라 제가 9년 동안 직접 해보고 느낀 것들 위주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2026년에 위탁 판매를 해야만 하는지 동기부여를 좀 해드릴게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위탁 판매 자체가 태생적으로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창업을 떠올리시면 시작부터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가게 임대 계약하고 권리금 내고 인테리어 하고 간판 달고 심지어 오픈하기 전에 수천만 원 수억은 기본으로 깨지죠. 여기에 재고 사입까지 하니까 초반부터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재고 정리도 안 되고 폐업 비용까지 따로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위탁 판매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입도 없고 창고도 필요 없습니다. 포장 발송은 도매처에서 모두 처리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사놓은 물건이 없어요. 실패하더라도 손에 남는 재고가 제로입니다. 이건 다른 사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정말 유리합니다.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작해보고 직접 해보다가 나랑 좀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가볍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 이렇게 부담없이 시도가 가능할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위탁 판매는 2026년에도 여전히 초보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돈 잃을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해보고 결정하는 유일한 온라인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등장으로 시장 자체가 완전히 재편됐다는 점입니다. 위탁 판매는 솔직히 노가다적인 업무가 정말 많아요.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디지털 노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품 소싱부터 키워드 분석, 상품명 가공, 상세 페이지 문구 작성, 작은 이미지 하나 보정하는데도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해야 됐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도 작업량이 얼마 안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AI 하나면 일 잘하는 직원 10명을 데리고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이 됐어요. 이미지 한 장 넣으면 배경 싹 깔아주고요. 모델 사진 넣으면 착용샷까지 뚝딱 만들어주고, 키워드 몇 개 주면 상세 페이지 전체 문구를 자동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상품명 가공까지 AI가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위탁 판매 작업 속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상품 하나 가공하려면 키워드 찾고 상품명 구성하고 어순 맞추고 단어 반복 피하고 진짜 손으로 하나하나 조립하듯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 앉아 있어도 결과물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AI가 이걸 몇 초 만에 처리해줍니다. 속도가 아예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더 이상 누가 오래 앉아있느냐 열심히 하느냐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같은 시간을 써도 어떤 사람은 50개, 100개 가공하고 어떤 사람은 AI 써서 500개, 1000개를 가공합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도구 활용 능력의 차이입니다. AI를 먼저 잡은 사람이 초보든 경력이 적든 상관없이 곧바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즉 2026년의 위탁 판매는 초보자들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 구조로 바뀐 겁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세 번째 이유는 위탁 판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쌓이는 비즈니스라는 점입니다. AI 때문에 이제 경력 많은 셀러가 무조건 유리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초보자들이라도 도구만 잘 세팅하면 작업 속도는 금방 따라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 시작해도 똑같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탁 판매에서 시간이 쌓인다는 건 단순히 상품 개수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판매 감각과 실제 경험이 차곡차곡 축적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AI가 하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의 차이가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익숙하지 않고 느립니다. 상품 하나를 올리는데도 오래 걸리고 키워드 감도 없고 가공도 자연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판매가 많아지고 클릭 데이터도 쌓이고 먹히는 키워드 패턴도 보이고 또 어떤 상품이 반응하는지 감도 생기고 작업 속도도 자동으로 빨라집니다. 이 경험은 AI가 대신해줄 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AI의 속도가 더해지면 효율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하루 100개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1000개 단위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위탁 판매는 사람이 쌓는 절대적인 경험과 AI로 만들어내는 작업 속도가 결합될 때 복리 그래프처럼 급성장하게 될 거예요. 결국 지금이 위탁 판매를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AI 도구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고 진입장벽은 낮고 시간이 쌓일수록 더 유리해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작한 사람이 앞으로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위탁 판매가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정확히 위탁 판매가 뭐야? 어떻게 돈을 버는 건데?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위탁 판매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위탁 판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재고 없이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내 스토어에 주문을 하면 판매자는 도매처에 주문을 넣고 도매처가 고객에게 바로 배송을 합니다. 그 차익만큼 마진을 먹는 구조죠. 초보자들에게 거의 부담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위탁 판매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량 상품 위탁입니다. 이건 내가 진짜 키우고 싶은 상품을 브랜딩 하듯이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상세 페이지도 제작하고 리뷰 관리, 광고까지 직접 해야 합니다. 잘 되면 사입도 해서 단가도 낮추고 로켓크로스나 자체 브랜드화도 확장시킬 수 있어요. 장점은 하나로 크게 벌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초보자들에게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량 위탁 판매입니다. 제가 9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방식이고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재고 없이 수천 개에서 수만 가지의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는 구조예요. 장점은 분명합니다. 자본이 거의 필요 없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 망해도 잃을 게 없다는 겁니다. 반면 단점은 다루는 상품 수가 많다 보니까 가공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AI가 워낙 잘 도와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힘들게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낮아졌어요. 다만 대량 위탁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월 고정비가 조금 발생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매처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도매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매매, 오너클랜 같은 종합몰 도매처입니다. 수많은 도매처가 입점해 있고 여러 카테고리 상품을 한 사이트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두 번째는 직접 재고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위탁 전문 도매처입니다. 이쪽은 재고 관리나 배송 품질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량 위탁을 하냐, 대량 위탁을 하냐에 따라서 도매처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소량 위탁은 상품 소싱 방식이라 도매처가 어디냐보다 그 상품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대량 위탁은 상품을 수천 개 단위로 다루기 때문에 상품 하나하나의 경쟁력보다는 도매처의 시스템, 재고 관리, 전체적인 제품 퀄리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소량 위탁을 할지 대량 위탁을 할지에 따라서 도매처를 선택하는 기준도 상품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 문제입니다. 금지 키워드나 상표권에 걸리는 단어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쓰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판매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입니다. 최근 들어 정말 많이 이슈가 된 부분인데요. 고객의 정보를 도매처로 넘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슈입니다. 상세 페이지에 정보 공유에 대한 공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매처와의 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오픈마켓에 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2026년에 위탁 판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AI 때문에 생산성이 미쳤고 리스크는 거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위탁 판매는 절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그게 바로 첫 번째 성공입니다. 위탁 판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